네. 자, 후보 사퇴 안철수 입각 당권 시나리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이슈까지 합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은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선거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두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뒤 즉시 합당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이거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죠. 또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 후보 간의 단일화에는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철수 국무총리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레토릭이라고 본다 이렇게 또 말했는데 여기 또 농객 우리 진중권 전 교수는 안 후보가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분명 당권에 도전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면서 안철수 후보의 당권 도전을 또 예상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짧게 넘어갈게요. 윤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리고 낙선했을 때 두 당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좀 어떻게 할까요? 예, 정현호 대표님.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요,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상징을 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뭐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후보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수위원장으로 할 때 너무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 밑에서 인수를 담당하는 게 좀 보기 그렇다 그러면 총리로 빠질 수도 있다고는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당 대표까지 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닐 것 같은 게 대통령 선거가 승리를 하면 이준석 대표의 당권도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사퇴를 해야 할 이유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까지 쭉 가고 임기가 23년까지 이제 갈 텐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안철수 후보 역할을 한 후에는 저는 그 다음 돌아오는 총선은 24년도에 있잖아요. 이제 그 전에 23년도 이준석 대표 당대표 끝나면 그때 당권을 뭐 도전을 하시고 이제 뭐 총선을 또 지휘하시면서 다름의 정치적 모색을 해나가는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합당 자체는 좀 빠르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합당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합당은 빠르게 네, 예측하신다. 대선 이후에는. 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늦어질수록 또 다시 또 말이 나오고 삐걱거리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벌써부터 소리가 나오고 있는 네, 빠르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지금 뭐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굉장히 좀 분노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정의당에서 오신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예윤혜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어진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당에 이제 장혜영 의원님이나 류호정 의원님이나 강민진 대표님도 가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청년으로서 청년 혐오에 부닥칠 때는 응원의 메시지를 내십니다. 당이 다르더라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한 하나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의 공적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당무가 후보한테 가기 때문에 사실 지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총리와 제가 보기엔 한 이번 지선의 인사권의 한 굵직굵직한 광역지자체랑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반에 그러니까 질량적으로 반에 가까운 거를 이제 안철수 후보가 요구를 하거나 이면 합의가 있을 거라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반은 윤석열 후보가 하겠죠. 그럼 이준석 대표는 사실 대표는 인사권으로 움직이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대표는. 그럼 사실은 그 상처뿐인 영광, 그러니까 뭐 전리품 없는 영광을 가질 수 있다. 당대표직 유지하고 소프트라이트는 다 받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그럼 바지사장처럼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에서 청년을 빨아먹는 거거든요. 그걸 소비하는 거거든요. 이미지만 바지를 가져가고. 앉혀놓고 인사권은 타 윤 반, 안 반 하고 혹은 뭐 되게 조금만 주고 뭐 요직은 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테지만 사실은 이건 까봐야 알아요. 왜냐면 저희가 뭐 이면 합의를 계약서를 본 게 아니니까 뭐 반을 가져갔는지 영원히 그건 알 수 없는. 근데 이제 결과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전망이 조금만 첨언을. 저도 한번 네,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첨언만 조금 듣고 오케이.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저는 전망이 정반대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면 합의라는 건 사실 작성하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리를 차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넓은 범위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결과를 빼는데 자신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확실히 이를테면 점에서? 이제 공천권에 직접적으로 요새는 이제 뭐 당대표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뭔가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는 대체로 전략 공천을 하는 지역일 때 그렇죠.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근데 사실 전략 공천도 당이 우세한 지역에선 전략 공천을 많이는 못 하고요.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상대 정당하고 싸우는 영역일 때 전략 공천을 많이 좀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뭐 우세 지역만 좀 전략 공천하죠. 신인들 위주로 대상으로 할 때. 근데 그럴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자리에 윤 쪽과 그 안철수 후보 쪽에 그 인사권 행사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러니까 다음 그렇죠. 선거를 나가려고 네. 도전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난리가 나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전국적으로 할 거고 이준석 대표도 장기적으로 정치를 이제 하려면 오히려 어느 지역의 특정 인사권 행사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할 때 본인도 큰 역할을 하고 당대표의 입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게 마지막 얘기만 하면 최근에도 청년 정치 참여를 이준석 대표는 보장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발탁하는 방식보다는 공정한 선거로 계속 보장하는 게 더 많은 참여를 청년들한테 열어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더 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정책 기조로 다음에 지방선거 때도 인사권 행사는 하기보다는 전체 그 자유로운 선거 보장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해도 이준석 대표가 주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청년 어떤 정치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쪽은 되게 보면은 오디션 혹은 뭐 공정한 기회 부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멀리 대구에서 또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서재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 거는 사실은 윤핵관이라고 하죠. 이분 기존에 이제 도와주셨던 분이 큰 공로고 그 두 번째가 안철수입니다, 지금.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게 이재명 후보가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제일 싫었던 거예요. 아, 오히려 거기가 싫다. 공개적으로 두 번이나 나가서 막 나 찾아와라 하고 장제원 사무실 가서 이렇게 하고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두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공통 인물이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안철수 후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맞아. 그 호칭 가지고도 좀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게 있긴 해요. 네. 그 사람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그 감정이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있었잖아요. 노원구 국민의당에. 있을 때부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감정을 더 안 표현하는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지분 요구하는 게 지금 보세요. 당대표 만약에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 당선되든 안 되든 지방선거 있을 때 공천권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 전에 1년 전에 시스템화 시켰어요.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이걸 누가 만드냐? 공심위에서 만드는데 공심위는 누가 하냐? 윤석열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가 지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 위주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제외되고 나가리 된다. 아니, 이준석이 근데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 공천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네.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전략- 아니, 왜 민주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공천권이 오히려 저희는 여기 있잖아요. 전략공천 또 뭐 험지에 한다고 하지만 대구에 다 전략공천 뽑았어요. 국민의힘. 그래서 초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험지잖아요. 민주당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라도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략공천이란 게, 그 말씀드리죠. 국민의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이 1, 2년이 아니고 3, 4년 맞아요. 했는데 이분들은 양보한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 갈등이 엄청나게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럴만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안 됐기 때문에 청년을 키우더라도 이준석을 배제한 청년을 키우면서 모양새는 갖춰가고 그게 그래서 포이론이라는 아니 그 거예요, 오늘 저는. 이상하게 예. 감동란님이 우리 빠져들잖아요. 왜냐면 서재현- 논리적으로. 아니, 왜냐면은
아니 네, 제가 아니, 하재원 부위원장님하고 얘기가 잘 통하시네. 아니 왜냐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대놓고 제가 보수고 오빠라고 이간질이 말을 아니고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저도 거지. 약간 민주당 측 의견도 괜찮은 거 일리가 있으면 있다. 저도 수용하는 아 사람이라서요. 맞아. 아니 근데 예. 저도 우리 항상 예. 정현원 대표님 이야기에 아주 그 설득이 네. 많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진보 성향이시자면 정현우 대표님이 공감하시듯이 저도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 네. 저는 3자 입장에서 이게 네. 독인 객인이라고 느껴요, 사실은. 네네. 정의당은 뭐 반반 이런 거 없어요. 뭐 당권 투표 반, 뭐 국민 반. 다 당원이 상향식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사실상 지역을 가면요. 지역 후보들 다른 시의원들 만나보면 지선은 엄청 심해요. 도의원, 시의원은 다 국회의원이 인사권을 거의 갖고 있고 장난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갑질인데, 그럼. 아니 시의원인데 성남시에서 열받는 게 뭐냐면 성남 시의원인데 왜 도의원을 시중을 들고 있냐? 아니 그러니까 사진 찍고 국회의원을 시중을 들고 있어. 나는 이 사람 시의원을 내가 뽑았는데 왜 국회의원은 소위 말하는 따까리를 하고 앉아 있냐? 게다가 인사권이 그렇게 돼 있는데 두 당이 그래요. 근데 저희는 완전 별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공천권 나발이가 없어요. 다 당원들이 뽑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있네 없네. 그럼 밖에서 보면 둘 다 엉망인 거예요. 정의당에서 보면 당권을 위주라고 하고 당원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당원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정당에서 정치 엘리트 키우는데 시스템은 거의 없고 그 완벽한 시스템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 그래서 안에서 이제 만들어야 정치 돼요, 우리가. 문화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금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요. 돼요. 당원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당원 하긴 좀 민주주의.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거에 답변을 좀 드리면 저는 오히려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견제를 더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저는 하는 길로 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정부 안에서 기성세대가 이준석 당대표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청년 세대 연합론이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아, 청년 세대 가만 안 보수 있죠. 당내에서의 세대 투쟁이 조금 더 세질 거라고는 봐요. 오히려 더 변화의 동력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 예, 일리가 그래서 그 있습니다. 갈등이 좋은 갈등으로 보일 겁니다. 아, 이런 예. 점이 아주 좋아요, 정현원 대표님. 우리 새로운 어떤 시선이거든요. 우리 예. 장민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요거하고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꾸 기승전 이준석 대표를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네. 이게 그 질문이 이제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의 이제 양평 아니 오늘 서 의원이 계속 보다 보니까 안철수 아니면 이준석 청년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청년이기 때문에. 주제를 계속 다른 데로 끌고 가시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미래를 자꾸 전망하고 있는 안철수의 미래는 저는 2014년도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합당이 되면서 바로 이제 지방선거를 같이 치렀거든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행정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워딩을 썼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행정의 기회를 가져본 적은 없고, 그럼 가져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어음이 아닌 현찰을 선택을 한 거고, 그럼 다가오는 이 수백 명의 공천을 다루는 지방선거에서 과연 안철수 후보는 그거를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잡음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잡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선거가 지든 이기든 그거는 이제 다가오는 미래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상당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요 이게 그 솔직히 당선이 되었을 때랑 낙선했을 때를 질문을 했는데 왜 낙선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거기까지만 네네. 들어볼게요. 예. 저는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면요 안철수 후보랑 윤철수란다. 윤석열 후보 둘 다 감옥 갈 것 같아요 저는. 감옥이요? 네. 아니 왜냐면은요. 네. 방향이 감옥은 넘어가는데 우선 네, 들어봅시다. 왜 그러냐면 우선 들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제가 이게 저번 주처럼 이제 국민의당 그쪽에서 그 패널 나와 계실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못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유세 차량에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 다들 알고는 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꺼내지 않는 얘기인데 저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낙선을 한다면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배가 침몰하면은 같이 회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낙선에 대해서 그 아무도 죄명이 생각 뭡니까? 못해요. 죄명이요? 예, 그래야 죄명이 있어야 저 감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 제명을 저도 찾아봤었는데 까먹었거든요. 예. 까먹었는데 그거를 일단 그 애시당초 그 휘발유로 그게 되는 거를 차 안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체.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차를 2대씩 끌고 다니잖아요. 이거 유세차랑 가지고 다닐 때. 예, 그거 자체가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어가지고. 중대재해법으로 저 감옥까지 들어가는 형량이 잘 안 나오진 않습니다.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리면 사실은 두 분이 그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 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저도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민주당 생활하는 게 이재명 후보 하면 욕 엄청 합니다. 지나가면서 새끼손가락이 아니 중간에 새끼손가락이면 뭐 애교인데, 귀엽겠죠. 예, 약속을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비방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제가 왜 견딜 수 있냐? 그 지나가다가 한 번씩 소심하게 이렇게 하시는 시청자 응원해 있어요. 주시는 그러면 분들. 예. 눈빛 보면 짠하고 미안한 게 정의당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네네. 저는 제 같으면 집이든 전 재산을 팔더라도 아니 좀 그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아니 생각을 드리는 게 해요. 아니고 완주를 하는 게 기본 예의잖아요. 아니 제가 이거는 웃을 빨려들 일이 아니고 뻔했다. 빨려들 뻔했어요. 저는 아니 둘이 합쳐지니까 이상하네. 저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전재산을 생각해요. 걸어서라도 다 드리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다들 안철수 못됐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못했다는 오늘.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본인이 운동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거를 유지라고 했다가 단일화 한다? 그건 저는 그래서 이거는 참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니까 뭐 저 의견도 있어. 아오인메다님이 써주셨는데, 야 그분들은 그냥 일을 한 거야. 아닙니다. 지역위원장입니다. 당연위원장. 한 번은 지역위원장이고 한 번은 그냥 기사분 네, 아니셨어요? 버스 기사분. 기사분 또 지지하기 때문에 하는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근데 그건 확실하진 않잖아요. 않더라도 그냥 지지를 않더라도 일을 했잖아요. 고용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 받고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불법이든 뭐든 간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중재법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고용된 그 사람이기 애시당초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더- 총책임자로서 허가를 했기 당연하죠. 때문에 이제 약간 금전적으로 저는 보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진짜 낙선하면 문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날아가는 새도 이렇게 쏴서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옥까지는 예, 좀 네, 안- 감옥은 죄를 확실히 짓는 사람만 가야죠. 자,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어떤 단일화에 대해서 또 전망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대선 결과를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9대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41.0. 거기로 바로 넘어간다고? 네, 이거 이 얘기 안 하겠어요. 더러운 옛물결 안 하고? 더러운 요- 인물결 어디 갔어? 여기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 그거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문제 제기. 제가 한참 요거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네. 맨날 짧게 한다고는 하는데 윤석열 어려운데.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앞서 지난 2일에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이런 데가 있었구나. 대선 후보가 후보직을 있어요. 사퇴하고 아니 뭐, 창피하네요. 새로운 물결이라니.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발표했었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로운 물결을 만들기는커녕 저는 죄송합니다. 아 이건 실제 워딩이에요 이게. 맞아요. 더러운 옛 물결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게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나왔던 워딩입니다. 예. 아니 국민의힘 좀 말넘심이네.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단일화가 선거 결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 전망하시나요?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서 위원장이 뭐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같은 야합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비유로 들은 게 그 윤석열 후보 그 방송을 보면 공정 채용해가지고 채용도 공정해야 된다 하잖아요. 채용을 비유하면 우리가 채용할 때 팀별 이렇게 미션을 주잖아요. 그 기간이 사전 선거 운동 때 너희가 단일화든 토론이든 해봐라 했다니까. 그러면 김동연 우리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해보니 그 원하는 어떤 그 기득권의 탈파, 취지 배경 철학이 동일하다. 그래서 통합 단일화 하자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 면접관이 당황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당에서도 뭐 똑같은 사람들끼리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안철수, 윤석열은 팀별 하라 하니까 나는 쟤네들하고 절대 못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팀별 하지 말고 그러면 팀별은 끝.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할게 해서 국민면접관이 투표를 막 면접 최종에 탈락하는데 갑자기 손을 들면서 제가 팀별로 단일화하겠습니다. 절차나 시기가 지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김동연 씨는 이제 제때 딱 물결에 합류를 했다. 그래 합류가 아니고 그 전에 토론을 통해서 이미 이제 국민 면접관한테 이런 식으로 이게 공개도 하고 대통령의 어떤 철학에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맞아서 통합을 한 것이고 안철수 윤석열은 그 팀별 미션 줄 때는 다 토론도 안 하고 단일화 안 한다 하다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세요. 네네.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정책 지향점이 그렇게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김동연 새로운 물결이 합당되는 건 정당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렸던 이유는 지난 10년간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뛰었던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과 합당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이유가 있었던 거기 아니 때문에 민주당 측이라면 그래서 계속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걸 합당했으면서 이해를 해주셔야죠. 배경은 좀 다르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지금 채팅창 보시면 단합, 통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수단이나 과정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방송했지만 냉정하게 표를 위해서는 다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못한다는 건 저는 좀 다르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50보 100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맞네요. 우리는 50%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50%고 너희는 저쪽에 100%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제도 야탐역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왔어요. 근데 뭐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주 자리 잡고 하면 유세차 안 오는데 되게 급하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 막 유세차 오고 인해 전술로 막 와가지고 둘러싸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비켜주면 안 되냐. 아니 난 내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 좋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급하니까. 근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3자 입장이잖아요. 야합이라는 거예요. 아니 50보 100보인데 내가 보기엔 저희는 50밖에 잘못 안 했어요를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옆에서 마이크를 안 쓰기 제가 상도덕이 있어서 마이크는 안 쓰려고 했는데 진짜 되게 아시는 분들이 보면 진짜 속 터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정치하는 거 이제 선거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번에 지지율이 네.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행동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변명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시민들이나 3자 입장에서 보기엔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보일 수밖에 항상 없어요. 우리가 저는 그나마 이제 김동연 전 아, 경제부총리까지는 이렇게 그래도 이해할 구석이 있다고는 보는데 제가 그 본 게 맞아요? 그 조원진 후보 쪽에도 정치 뭐 연대를 제안했고 그거 그러니까 맞습니까? 네,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이제는 진영, 진보 보수가 아니라 지금 위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100년 만에 경제 위기 모든 것이 5년 안에 온다는 거예요. 복합 위기 시대에는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표를 얻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선거를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170명 국회의원 있고요. 뭐 죄송하지만 우리 혼자 다 자리도 하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원하지 근데 않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통합이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표가 되기 뜨고 이렇게 네, 가야지 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바뀌는 거예요. 좀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네. 정말 해주세요.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싫어하시죠. 엄청.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참을 수가 없는 정체성을 부인하는 수준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 진짜 내로남불이라고 네. 말할 때 어떻게 말에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온라인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대구에서 보면 저도 그래요. 민주당인데 왜 색깔이 회색이냐 그러는데 저는 이게 민심이고 이게 시대가 바뀐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강성도 낯설 수 있어요. 근데 대구만 하더라도 똑같죠. 지금 정치권에서 없어진 단어가 철새예요, 네, 철새. 예전에 넘어가도 철새, 이제는 인물 위주로. 그러니까 바뀌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당원들도 조원진 뭐 이런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정치화가 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단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하실수록 수렁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맞아, 얘기는- 이거는 저렇게 가면은 수렁이야. 나는 좀 그래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사전 투표율이 오늘 첫날 엄청난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한 상태이고
저희가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아주 치열하게 나오는 게 대부분의 네.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자, 대선 야. 결과를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뭐 제일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죠. 이제 나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제일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제일 재밌는 예. 컨텐츠거든요. 저희가 그냥 누가 이길 것이다, 누가 그냥 뭐 질 찍는 것이다. 저희 약간 이런 거 내기하면 안 돼요? 내기 이제 제일 꿀잼이죠. 네, 저희 네. 그 뭐지 저번에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는요 윤석열이 될까 홍준표가 될까로 내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네. 그때 아니, 맞추셨어요, 감독님은? 저요? 아 그때 저는 맞추긴 했는데 퍼센테이지를 못 맞췄어요. 퍼센트를 맞추자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좀 어려웠겠다 그렇게는. 네, 아까 예, 몇 프로 이상 누구 이렇게 맞춰야 돼가지고 예, 참 어려웠어요. 이제 저희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 네. 선거입니다. 그렇죠. 이제 19대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41.09%를 얻어 당선이 되었고 홍준표 후보가 24.03%, 안철수 후보가 21.41%의 득표율을 기록했었습니다. 즉 더블 스코어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압승을 했었죠. 그리고 투표율을 살펴보자면 탄핵 국면에 치러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최종 투표율은 77.2%로 80%를 넘기지는 못했지만 민주화 이후 네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본 선거의 경우 코로나19와 2030 세대의 정치 참여율, 정권 교체 여론 비율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정치권에서는 70%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몇 프로의 득표율로 1, 2위는 누가 될지, 투표율은 몇 프로가 나올지 투표 결과를 예측해보고 예상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판넬에 생각하시는 후보 얼굴을 붙여주시고 득표율과 투표율을 예상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든 뭐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시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렇게 좀 까내지 좀 마십시오. 예. 저는 보면은 이제 제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젊은 여성들 보잖아요. 젊은 여성들, 20대 여성들 보면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지지하느냐. 사실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여성들은 정치에 대해 생각보다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성 혐오 발언 아닙니까? 아니 미안한 말이지만 정의당을 뽑는 사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은 여성 정치인이고 그리고 정의당 자체도 이제 좀 강용진 대표라던가 이제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를 뽑는데 운영자 일어섰습니다. 운영자분이 또 일어섰습니다. 아니 근데 말을 끝내야죠. 아니 좋습니다. 뽑는데 네, 왜 자, 뽑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모르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일리 있는 아닌가 말입니다. 싶어요. 그거는 일리 좀 있는 알았으면 말이에요. 좋겠는데. 자, 누구든지 그러면은- 간에 성별을 떠나서 네. 더 명확한 어떤 자신만의 근거가 네. 있어야죠. 있어요. 뭐 당연한 여성시대 얘기입니다. 들어가 보면 왜 뽑는지 몰라요, 진짜. 진심. 팩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예상하신 결과 자, 확인해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민심쇼와 함께하고 있고요. 대선 다음 주 이제 3월 9일 날 있는 대선 투표 날을 앞두고 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각 이 정당에서 또 이제 우리 정책 벤처 인토피아 네. 대표인 정현호 대표님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 함께 공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네 분들은 예측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총 투표율이 78%고 이제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자, 읽어주시겠어요? 안 보여가지고. 죄송해요. 44에 45인데 네. 무결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41에서 42%. 잘 안 보이네. 한뭐 3% 3-4%. 내외에서 네, 3-4% 차이. 투표율은 80% 약간 밑. 78. 예. 자, 그리고 우리 정의당에서 오신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예윤혜 부위원장님. 네, 좀 바람을 담아서 오. 사실 뭐 1위만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뭐 네. 2위까지는 뭐 예측하기 힘들 것 같고 투표율이 많이 이번 사전 선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투표를 하시고 사전 투표가 높아질수록 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46%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꼭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심상정 후보께서 뭐 20년 정치 외길 사실은 뭐 본인도 말씀하세요. 뭐 따뜻한데 뭐 민주당 갔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냐. 물론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본인 개인으로는. 근데 정치 외길을 20년 동안 하면서 마지막 이제 대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바람이 있다면 지금 당에 좀
좀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좀 보전을 받는 최저 수치가 10%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렇죠.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 물론 안 되더라도 이게 다음을 위한 기약하는 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한 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좀 10%만큼은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담았습니다. 아, 그 영원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네. 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인 서재현 부위원장님. 투표율이 82%나 되네요. 예. 국민 참여율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진영 간 결집하고 있고 코로나19로 힘들기 때문에 정치가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걸 민주당이 오만했기 때문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쁜 정권 교체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전 투표로 봤을 때도 기존에서 5에서 10% 하다 보니 아마 한 82%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탄핵 때 역대 최고네요, 78%인데 그러면. 예? 탄핵 때 78% 정도 이제 투표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거의 그보다 둔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코로나19에서 더 건강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오늘 또 저도 사전 투표하고 왔거든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오늘 사전투표 갔다 오신 네. 분들 뭐 방송에서 네. 나와서 하시는 얘기 보면 너무 많아서 포기를 맞아요. 했다 맞아요. 얘기들도 지금 많이 그래.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점심시간에 여유롭게 회사 왔잖아요. 회사 왔다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잠깐 여유롭게 갈라 그랬는데 미어 터져가지고 다시 뺏겼습니다. 오, 그런 얘기들이 네, 많아요. 그 정도로 오늘 혹시 뭐 많더라고요.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저는 갔다 왔어요. 동료들만 하는 걸 기억해서 네, 갔다 왔습니다. 하셨어요? 예.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했잖아요. 좀 많으셨나요? 전 뭐 내일 많죠. 근데 확실히 민주당 사전 투표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사전투표를 진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게 저도 월요일 날 더 1시간 반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운동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특이한 건데 상징성과 되게 이게 단일화를 하니까 막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게 약간의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집도는 사실은 조금 민주당이 더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지금 그 확실히 나온 지표가요.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이제 그 조사를 했어요. 사전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근데 확실히 지금 민주당이 2배 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사전 투표를 2배 정도 많이 한다는 거는 이제 2배 이긴다는 소리예요, 사전 투표 결과를. 그렇죠.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대구에서 얘기하는 게 네,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사전 투표는 조작이라고 생각 많이 해요. 아, 대구. 저희도 그렇게 그래서 말씀 많이 제가 방송할 때도 조작할 수도 없고 저도 이제 뭐 선거 유불리 떠나서 코로나기 때문에 3번 안전하게 분산해야지 코로나19의 확진 확률도 낮춘다라고 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많이 하라고 권장해요. 이게 사실 네. 이게 선관위가 신뢰를 잃은 두 게 분이서 엄청 티키타카 잘하시네. 사실 선관위가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국민으로부터. 제가 오늘 초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방송에 초대 한번 하세요. 제가 사회는 아닌데 아니 오늘. 근데 제가 두 분이 잘 얘기하고 싶은 맞으시네. 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들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이게 선관위가 신뢰를 잃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그 의심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선관위 자체가 저번 총선에서 뭐 신뢰를 잃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선관위 봅니다. 문제는 제가 다음에 땜빵 때 한번 더 불러주시면 아유, 두 분이 이제 즐거운 개인 대화를. 방송 때 한번 이제 붙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신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운영단장인 장민수 단장님. 투표율을 네. 역시 80% 바로 미만으로 보셨어요. 80%를 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하셨듯이 사전투표의 열기를 보아하니 본투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소수점으로 적어야 이게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9.5%라고 썼고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쓴 거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1위 당선 후보의 득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45, 46. 45, 46. 네. 뭐 요 네, 정도. 박빙이죠, 박빙. 정의당에서 오신 우리 예윤혜 부위원장님도 이렇게 네, 46. 예측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뭐 46.6%. 투표율 예측치도 이제 가장 많이 우리 서재현 우리 부위원장님이 82%, 80%를 넘겼을 뿐 나머지 세 분 뭐 82%도 뭐 79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멀지 네. 않죠. 대체로 비슷합니다. 네. 그 대개는 접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동의하시나요? 한 3, 4% 차이 저는 될 누가 거라고. 되든? 예. 누가 되든. 감독나님도 저는 1, 2% 차이로 될 것 같아요. 1, 2%. 네네. 저도 아주 치열한 접전, 초접전. 저희가 지금 뭐 개표 방송을 뭐 약간 좀 예고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이제 기획 단계이고 조만간 확정이 되면 이제 배너로 아프리카 TV 앱에 보여드릴 텐데 개표 날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이게 각자 샴페인 한 병씩 챙겨올까요? 누가 되든? 뭐 그분들이 되는 거랑 저랑 그렇게 샴페인까지 제가 터뜨릴 일은 아닌데 아니 이분들은 터뜨려도 되지. 아, 그러네. 각 당에 계신 분들이니까. 아, 과연 어느 쪽이 샴페인을 터뜨리게 될 것인가 이런 느낌. 진짜로 아프리카 집이니까 그냥 샴페인 가져와서 샴페인 가져와서 진짜로 터뜨리는 거야. 아, 그쵸. 약간 무알콜 샴페인 있잖아요. 당선된 팀이 사오는 걸로. 아, 그 사오는 걸로 술 먹방까지 하고. 그 다음 방송에서. 무알콜 있잖아요, 무알콜. 맞아요, 맞아요. 그 감독님도 샴페인 터뜨릴 거예요 그러면? 아, 저 돈페리뇽 사오겠습니다. 아, 하여튼간 지금까지 몇 가지 대선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예. 저희가 그 투표 결과를 예상해보는 시간도 가졌죠? 네. 먼저 이제 장민수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끝내게요. 그냥 우리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잖아. 아니 뭐 요거긴 한데 뭐 얘기할 건 많죠. 이거 아, 예. 저는 이제 얘기합시다. 마지막 시간에 약간 네. 좀 찬조 연설처럼 네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 사실은 네. 가장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도 다뤄야 되고 또 뭐 채팅창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대선 사전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이 17.57%. 이것을 이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인단의 수가 4,400만 명이고요. 그 중에 776만 명이 이렇게 투표를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제 뭐 채팅창 보면 이제 뭐 난리예요. 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뭐 비하 단어를 또 쓰고 뭐 이제 뭐 난리가 났는데 맞아요. 뭐 서로 뭐 쉽게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굉장히 주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만 저는 뭐 언론에서는 뭐 역대 최악의 뭐 비호감 선거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투표하는 데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숫자가 동시에 다 같이 투표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나와주신 각 당에서 그리고 각 자리에서 나와주신 네 분의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제 타이트하게 되겠습니다. 네, 1분. 네. 1분 너무 짧습니까? 아닙니다. 1분 좀 1분 짧습니다. 임팩트 있죠. 예, 1분 스피치 많이 하시죠? 네. 1분 스피치가 사실은 저도 이제 막 아나운서 시험 보러 다녔을 때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좀 짜증나고 하면은. 자, 이제 이렇게 제가 깔아드렸어요. 시간을 드렸어요. 우리 정의당의 경기도당 부위원장 예윤혜 부위원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1번, 2번 후보들, 1번, 2번 당을 보면 아시다시피 한 당은 뭐 1번 당 같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원진 뭐 국회의원도 붙고 뭐 2번 당도 똑같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붙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좀 짜증보다는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격차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에게도 봄이 오고 있는데 단순히 정의당뿐만 아니고 다당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번, 2번 지지하시는 분들은 1번, 2번 뽑으실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네 편, 내 편 가르치는 분들은 아직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까지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미래는 다가오고 있고 다당제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물결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앞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손 잡아주시고 그 길을 따신 밥 따신 자리를 걷어차고 정치 외길 진보 정치만 해왔던 심상정 이번만큼은 나도 미래 가겠다 손 잡아주시고 기호 3번 꼭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스피치였어요. 네, 1분 좀 넘었을 때 눈으로 한번 시그널 드리고 1분 10초 드렸거든요. 오케이. 이 정도 여기도 1분 10초. 융통성은 있다. 오케이. 네. 유도리 은근히 있죠. 긴장되네요. 네.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 자, 준비되셨나요? 예. 도전 외치시고 도전. 네, 도전 외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양극화도 심하고 또 복지도 해결하면서 성장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를 많이 늘렸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많이 늘리는 거였는데요. 사실 국가의 경제 성장이나 지속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한다면 사실 복지도 성장과 함께 또 복지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냥 무작정 늘리기만 하는 건 어떤 정부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장까지 지속 가능성까지 담보하면서 가는 건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번 정부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법치 전체가 흔들렸던 게 이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법치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를 또 책임질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바로 잡고 또 미래도 담보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지까지 또 책임져가는 그런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걸 염두에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5초. 아, 괜찮아요. MC가 너무 좋아할 만한 정확한 분량이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자, 다음에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우리 감동란 예, 부위원장. 저 무슨 얘기하죠? 농담이었습니다. 예, 장난 한번 쳐봤고요. 네. 예. 아, 자, 저 우리- 한마디 해도 돼요? 뭐 한마디 해도 돼요? 가능합니다. 저는 이 스피치 말고 진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뭐든지. 지금 채팅창에다가 지금 윤석열 후보 비하하면서 그 이재명 후보 홍보하고 계시는 분이 보이는데 야, 감동란님한테 네. 또 그것만 보이는군요. 아, 저는 제가 이제 민심쇼 나와 있어가지고 님을 못 두드려 팬다고 지금 너무 날뛰시는 것 같은데 블랙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차라리 조심하세요. 야,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시면 감동란님 방에 계시고 제 방에는 벌써 대통령 이재명이에요. 그래 나눠서 가란 말이야. 아니 여기서 무슨 이재명 책하고 정의로운 전과 이러고 있는데 아니 너 지금 사보킬 대통령 이길 수 있어? 사보킬? 이재명 올라오고 있고요. 참네. 뭐 그냥 그렇게 모이자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때 한쪽에 모이기 어렵다. 어쩔 수 없지 뭐. 성격이 너무 다른데. 자, 그러면은 다음은 더불어 두 분 중에 한 분만 합시다. 왜냐면 각 당 분들이 다 했으니까 30초씩 할까요? 30초씩. 그것도 괜찮겠네요. 30초씩은 가능합니다. 두 분이 협의한다면. 예. 30초씩 쓰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이 2인 1조로 예. 30초씩 사용하겠습니다. 예. 예. 도전 외치시면 됩니다. 예. 도전. 예. 그 지금 이제 한 선거가 치열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의도적으로 상대의 잘못한 걸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방송 끝나면 저도 이제 정연호 위원장님하고 저도 이제 계속 교류한 게 2년인데 서로 신뢰하고 아마 저는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서로 좀 다르고 싸우고 있지만 또 끝나면 진짜 친하고 또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방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청년들은 하되 좀 뒤끝은 없는 그렇게 정치가 좀 다르더라 편하게 서로 대화하고 좀 감정 상하도 좀 뭐 이해해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다들 그렇죠. 하나는 좀 걱정하는 거는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이제 너무 자극적인 거는 서로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부터 또 좀 자제하도록 저희가 제일 센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둘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저희 조심하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준비된 58초를 다 사용했습니다. 네, 제가 놔뒀어요. 아니 근데 딱 끝냈잖아요. 예. 뭘 끝냈어요? 1분을 다 썼어요. 예, 뭐 2초 남았네요. 제가 땜빵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명 신청하겠습니다. 아 재밌다. 근데 뭐 이 정말 이 뭐 채팅창에 저희 방송에 야 니네는 뭐 막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막 지금 난리가 나서 아무튼 간에 이 방송 통해서 각자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 당에서 또 각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네 분의 또 청년 정치인 분들과 또 함께했던 그동안의 시간이었고 또 오늘은 함께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당 쪽에서도 이 청년 정치인 분들이 또 이렇게 쭉 나와주셔서 서로 다르지만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은 다 다르고 이렇게 찍는 게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정치적 어떤 효용감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 또한 많이들 있던데 예전에는 저도 참 그런 의견들이 의미가 없다. 그래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효능감을 안겨줄 수 있는 또 정치권이 또 정치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은 또 어찌됐든 간에 투표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짧은 제 생각을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또 다 같이 인사하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다양한 대선 관련 이슈들에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오늘 장민수님 어떠셨나요? 또 간단하게 오늘 지금 2초는 쓰실 수 있어요. 2초 정도는 제가 드릴 수 끝낼 줄 있습니다. 알고. 예. 응.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 역시나 좋은 시간이었고 아, 네. 처음 왔었을 때가 대선이 한 3, 40일 정도 남았었을 때 왔었나 싶었는데 네네. 벌써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유.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기준이 있으시고 각자의 관점에서 투표를 하시겠지만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누가 되든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서재원 부위원장님. 네, 말보다 행동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짧고 간결하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정연호 대표님. 예, 항상 그 투표를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 발언을 했으니까 다음 개표 때 결과 나오면 예측 틀리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말고 뭐 저희들한테 뭐 쏘는 건 어떻습니까? 아, 예, 좋죠.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예윤혜 부위원장님. 네, 이렇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선거 국면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또 같은 청년들 만나니까 저도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네. 당을 떠나서라도 뭐 끝까지 청년들을 뭐 우리가 전부 다 대표하지는 않지만 청년들 대표해서 정치하는 만큼 또 더 선배들보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또 만들어가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또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다음 방송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쇼 다음 방송은 3월 9일 수요일이죠. 또 그 다음 주는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항상 8시에 방송을 했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저녁 9시에 찾아뵙고 개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보면서 치열하고 뜨거운 차기 대통령 선출의 과정을 함께하고자 하니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네. 아,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꼭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기권표를 내시더라도 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투표를 누구든 내 기권을 하든 말든 이거 투표를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냥 이제 뽑을 사람 없다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개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도 아프리카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